불어오는 가을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꽃게 계절.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한 데다 달달한 풍미의 감칠맛이 일품인 꽃게는 왕성한 가을 입맛을 채워줄 최고의 식재료인데 찜이나 탕, 무침 등 조리법도 다양하며 지방은 적으면서 단백질을 비롯해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해 바다의 영양 덩어리로 불리는 꽃게.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제철을 맞아 속이 꽉 찬 밥도둑 꽃게와 함께한다. 꽃게의 풍부한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혈압을 낮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으며 망막 형성과 시력 보호, 알코올 해독 효능, 심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꽃게는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꽃게의 껍질에 많이 함유된 키토산과 꽃게의 알에 다량으로 함유된 핵산은 피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탄력 있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꽃게를 고를 때는 몸이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좋다. 또한 등을 만졌을 때 촉감이 거칠거칠하면서 비린 향이 없어야 한다. 제철을 맞은 꽃게로 만드는 첫 번째 요리는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환상의 맛을 선물하는 꽃게 양념 무침. 이어서 고소한 버터의 풍미와 은은한 마늘향이 폭풍 식욕을 부르는 꽃게 갈릭 버터구이도 만들어보자. 해산물 중에서 꽃게는 우리가 아주 특별한 재료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새에서 많이 나는 우리 꽃게, 향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 꽃게를 이용해서 꽃게 양념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에는 우유보다도 많은 칼슘이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세포막을 안정화시켜 기억력 향상과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꽃게 양념 무침. 먼저 찬물에 깨끗하게 세척한 꽃게를 손질해야 하는데 배딱지를 손으로 떼어낸 다음 몸통과 배 양쪽에 붙어있는 아가미와 다리 끝부분을 잘라낸다. 그리고 가위를 이용해 몸통의 위와 아래 부분을 자른 후 가운데 쪽으로 2등분해 자르면 된다. 꽃게 손질하실 때 등딱지 벗기시고 아가미 제거하시고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을 한번 절단하시고 난 다음에 중앙으로 절단하셔야만이 속살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꽃게의 비린내를 제거해주기 위해 청주와 사이다, 식초, 간장을 물과 잘 섞어준 다음 손질한 꽃게를 넣고 30분 정도 재워둔다. 이어서 양파와 당근은 길게 채를 썰고 대파는 잘게 다지며 홍고추와 청양고추는 어슷썰기를 한다. 오늘 꽃게 손질하시고 난 다음에 꽃게 비린내가 좀 나죠. 그거를 잡기 위해서 청주나 오늘 간장, 식초 넣는데요. 사이다, 소주 조금 넣고 비린내 제거에도 아주 좋고요. 30분 정도 재워 놓는 것이 비린내 제거에 딱 좋습니다. 비린내를 잡기 위해 재워둔 꽃게는 건져낸 후 탈탈 털어 물기를 제거한다. 무침용 양념 소스도 만들자. 매운 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를 적당히 섞고 고추장, 간장, 맛술, 물엿, 매실액, 설탕, 액젓을 넣는다. 그리고 다진 마늘과 다진 파, 생강을 더한 후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마지막으로 커다란 보울을 준비하자. 여기에 꽃게와 채소를 먼저 넣고 섞은 후 양념 소스를 부어준 다음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골고루 버무려준다. 오늘 꽃게 무침에서 포인트가 고춧가루 2가지입니다. 거친 거와 고운 거 2가지인데요. 고운 게 매워요. 맵고 간이 잘 배이도록 한 거고요. 꽃게 무침에서요. 오늘은 채소가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릇에 양념 소스로 버무린 꽃게와 채소를 담고 통깨를 뿌려주면 꽃게 양념 무침 완성! 싱싱한 꽃게와 발그레한 양념 소스가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는 꽃게 양념 무침. 밥 한 그릇 순삭하게 만드는 별미 중의 별미다. 꽃게에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꽃게 갈릭 버터 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는 타우린 함량이 오징어보다 풍부한데 타우린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 상승을 낮춰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또한 심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며 시력 보호, 알코올 해독에도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꽃게 갈릭 버터구이. 먼저 꽃게를 손질해야 하는데 찬물에 깨끗하게 세척한 꽃게는 가위로 다리 끝을 자른 후 먹기 좋게 2등분한다. 꽃게 고르실 때 봄에는요 살랑긴 암꽃게가 맛있고요, 가을에는 살이 꽉 찬 순놈이 더 맛이 좋습니다. 또한 좋은 꽃게를 고르시려면 두들겨 봤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이 알이 꽉 찬 꽃게입니다. 이어서 꽃게의 맛을 더 고소하게 살려줄 버터는 볼에 넣은 후 끓는 물에서 잘 저어가며 중탕으로 녹여준다. 치즈도 준비해 작게 썰어 놓자. 이제 갈릭 버터 소스를 만들 차례. 버터와 다진 마늘, 소금, 후추, 꿀, 식용유, 파슬리 가루를 한데 넣고 잘 저어준다. 갈릭 버터구이 소스에서요 소금을 넣으면 단맛은 올라가고 또한 꽃게의 간이 잘 배서 더욱더 맛이 좋고요, 식용유를 넣어서 빛깔이 더 곱게 나옵니다. 갈릭 버터 소스에 손질한 꽃게를 넣고 몸통은 물론 다리까지 골고루 버무려준다. 이제 오븐 용기에 차례차례 옮겨주는데 겹치지 않도록 나란히 배치한 다음 체다 치즈를 골고루 뿌려준다. 이어서 200도씨로 예열된 오븐에서 10분 정도 구워준다. 오븐에 오늘 체다 슬라이스 치즈 사용했는데요, 피자 치즈 사용해도 되고요,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조금 넣으시면 매콤하면서 더욱더 맛있는 버터구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접시에 담아내면 진한 버터 향과 치즈가 한데 녹아들어 더욱 먹음직스러운 꽃게 갈릭 버터구이 완성! 부드럽고 고소한 속살과 고온에서 조리돼 더욱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껍데기까지 통째로 즐길 수 있는 꽃게 갈릭 버터구이. 홈파티 요리로도 손색이 없다. 꽃게에 풍부하게 함유된 키토산과 비타민 B2, 비타민 C 등은 우리 몸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혈액 속 백혈구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면역력을 향상하고 생체 리듬 조절에 도움을 줘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환절기 감기 등 각종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을 바다가 선물하는 최고의 별미 꽃게. 온 가족 맞춤 영양제로도 손색이 없는데 풍부한 타우린은 아빠의 피로회복제로, 또한 우유보다 많이 들어있는 칼슘은 성장기 어린이나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그만이다. 가을이 가기 전에 몸에 좋고 맛 좋은 꽃게 요리로 지친 가족을 응원해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종아리 근육을 우리 몸에서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심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발과 다리에 있는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화되게 되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걸음걸이가 바뀔 수가 있죠. 따라서 평소에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백내장은 우리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거나 딱딱하게 굳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눈이 침침하고 빛과 사물이 퍼져 보이다가 점차 눈앞의 글자와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계속 방치하면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 우리 눈에는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어서 빛을 굴절하는데 이게 투명해야 정상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다치거나 수술 이후에 이 수정체가 불투명해지거나 뿌얘지는데요. 이 병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눈의 노화로 인해 발병하는 노년층의 대표적인 안과 질환인 백내장. 초기 증상이 노안과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뒤늦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많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노인성 안질환 1위인 백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백내장은 흔히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는 30, 4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안과 노창래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백내장인데요. 주변에 보면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백내장이란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눈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은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해서 머리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망막에 모여야 되거든요, 빛이. 그렇게 빛을 모아주는 것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굴절을 하는 조직이 눈에는 각막과 수정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앞에가 각막이고 여기가 수정체입니다. 이 두 구조는 빛을 꺾어주기도 하지만 또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투명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명한 수정체가 점차 혼탁이 되거나 투명성을 잃어가는 것, 이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그런 질환이 바로 백내장인데 이 백내장이 보통 노화로 인한 질환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백내장은 한 90% 이상은 노화가 가장 많은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눈을 다치거나 혹은 눈에 감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눈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말고 망막이나 녹내장 수술 후에도 수정체 혼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전신적으로 스테로이드 약제를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눈 주위에 바르거나 이런 분들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형태에 따라서 백내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 수정체 뒤쪽에 생기는 뭐 후국 백내장 아니면 후낭화 백내장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활 모양으로 생기는 피질 백내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정체 가운데 핵 부분이 변하는 핵백내장이고요. 그런데 어떤 백내장이든지 너무 심하게 진행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성숙백내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 안이 아예 하얀 물질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경우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백내장이 아무래도 좀 눈을 뿌옇게, 시야를 뿌옇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상인 경우와 백내장에 걸린 경우 우리가 보는 시야가 다를 것 같아요. 이 점도 네. 좀 짚어주시죠. 정상 수정체와 백내장 수정체의 안을 비교했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해야 할 수정체가 뿌옇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되면 선명하게 보여야 될 시야가 이렇게 뿌옇게 구름 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색깔이 변해서 네. 색감이 변한 것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밝은 데 가면 오히려 잘 안 보인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혹은 밤에 뭘 보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은 한눈으로 보는데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인데 단순히 눈이 나빠지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냥 가끔씩 건조증이 있어도 눈이 흐리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네. 그런 것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눈을 깜빡이면 다시 좋아진다든지 뭐 그럼 괜찮은데 백내장은 계속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백내장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경우가 일시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백내장도 있다고요? 네, 수정체를 보면은 우리가 가운데를 핵이라고 하고 주변을 이제 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핵이 변하는 백내장을 핵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살짝 노란색을 띠다가 점점 노란색이 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수정체가 빛을 꺾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핵백내장이 되면은 그 꺾어주는 성질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에 있어서 가까운 데가 안 보이다가 내가 예전과 다르게 가까운 데가 잘 보인다. 이래서 네. 내 눈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백내장의 진행 과정에서 보이는 현상이고 결국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내장으로 의심이 되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사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백내장의 진단은 제 생각에는 환자분과 의사가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병원에 오시면 시력을 재서 시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이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 이런 것을 저희가 듣고 그다음에 이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환자분의 호소하시는 증상과 시력과 환자분의 현재 백내장 상태가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걸 통해서 백내장을 진단합니다.
네. 그럼 이 검사 방법 말고 다른 검사법은 없는 건가요? 백내장 자체의 진단은 우리가 보면서 진단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진단이고요. 네. 혹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에 필요한 다른 검사들이 또한 부차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백내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백내장은 노안과 증상이 비슷해 알아차리기 어렵다. 노안과 백내장 모두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노안은 유독 가까운 거리의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반해 백내장은 노안과 달리 먼 거리도 잘 보이지 않고 눈부심이 동반되거나 안개가 낀 듯 시야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특징이 있다. 눈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최근에 안 그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눈이 이렇게 번져 보이고 좀 뿌옇게 보이고 그래서 찾았거든요. 뿌옇게 보이는 게 좀 더 악화되는 상황이나 뭐 그런 조건들이 있나요? 네, 뭐 사무실 일하다가 뭐 형광등 불빛이라든지 이렇게 밝을 때 그때 조금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뿌옇게 보이는 거 말고 몸에 다른 질병이나 아니면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질병 같은 건 없고요. 눈이 피곤하고 그렇게 하면 안약을 넣거나 아니면 건강식품 같은 거 먹고 있어요. 백내장의 대표적인 자각 증상은 통증이 동반되지 않은 시력 저하로 특히 밝은 곳에서 동공이 수축되면 눈부심이 심해지면서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 밖에도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색각 감퇴, 시야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 환자는 이제 순항화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데 가면은 동자가 줄 때 좀 더 어둡게 보이고 불편해 하시는 분인데 이 환자는 그렇지 않지만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셨던 분들 중에 혹은 스테로이드 안약을 넣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확인을 하고요. 수술적 치료로 훨씬 더 시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내장 진단은 자각 증상만으로 불충분하며 시력 검사를 비롯해 검안경 검사, 색극등 검사, 안압 검사 등 철저한 안과적 평가에 의해 진단돼야 한다. 특히 색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수정체 혼탁 부위와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다른 질환의 유무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눈이 어떻게 불편하셨어요? 최근에 눈이 뿌옇게 보여서 안경 도수를 바꿨는데 좀 쓰다 보면 또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보이는 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예전에는 먼 데는 잘 보였는데 최근에는 가까운 데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 눈을 다치거나 수술 받은 적 있나요? 특별히 수술하거나 다친 적은 없어요. 백내장은 외상이나 포도막염 또는 전신질환의 합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노화에 의한 노인성 백내장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나 스테로이드 안약 사용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발병이 늘고 있다. 이 환자는 이제 핵백내장이어서 눈의 도수가 좀 변하는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춰도 처음엔 잘 보이다가 다시 좀 뿌얘지고 예전보다 가까운 데 잘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으신데요. 수술하고 나시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일단 정상적인 일상생활 가능하시고 시력 회복도 일주일 안에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내장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해야 하는데 백내장 수술은 각막을 최소 절개해 콘탁해진 수정체를 빼내고 그 자리에 수정체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 수정체 렌즈를 삽입해 치료한다. 인공 수정체 렌즈는 기존 수정체를 대신해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한번 삽입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거하지 않는다. 백내장이 진행하게 되면 백내장 수정체 자체가 돌처럼 딱딱해져서 수술하는 사람도 힘들고 수술 받는 분들도 힘들 수 있고요.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합병증도 더 발생할 우려가 증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빨리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질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내장은 흔한 질환이지만 치료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이 진행되면 수술이 어렵거나 실명에 이를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눈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소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안과 전문의를 찾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직접 환자들을 만나보고 백내장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내장으로 진단이 됐을 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백내장이 심하지 않고 환자분의 시력이 뭐 괜찮으시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면은 그냥 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만약에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눈 수술을 해서 백내장이 어린 나이인데 아니면 젊은 나이인데 진행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네. 백내장을 억제하는 안약이나 먹는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약이 뭐 이렇게 이미 생긴 백내장을 뭐 없애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모든 환자분에게 처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이 중기 이상이면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하던데 이 수술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 백내장의 궁극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수술인데요. 눈의 각막에 절개를 한 다음에 수정체 내용물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각막을 절개하는 것부터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까지 수술이 쭉 이루어지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과정을 짚어주시죠. 여기 뒤에 보시면 이쪽에 제가 가리키는 부위가 이제 수정체인데요. 네. 수정체의 직경이 총 10mm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할 때는 눈에 한 2에서 3mm의 절개창만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을 절개창을 만들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에 이제 수정체가 포도알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포도알이 있는데 예전 백내장 수술은 우리가 포도알을 전체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도알의 그 껍데기는 놔두고 내용물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물만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고 그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안에 내용물을 하나씩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다시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포도알에 비유를 하면 이제는 그 껍데기는 놔두기 때문에 좀 더 네. 피해가 적겠죠. 네, 껍데기가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없으면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끼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백내장 수술 전과 후 물론 환자들이 가장 많이 체감을 하겠지만 네. 이 망막 사진을 통해서도 전후를 알 수가 있다고요? 예, 백내장 수술 전에는 우리가 망막 사진을 찍을 때 전반적으로 뿌옇게 보입니다. 네. 환자가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눈 속을 볼 때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혼탁돼 있어서 망막이 가려 보이는데요. 이분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전체 백내장이 없어진 다음에 전체 망막을 환하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분은 당뇨 환자였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하얗게 망막이 변하거나 이게 출혈이 있는 당뇨 망막병증 소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자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있는 다른 문제, 녹내장이나 망막 같은 질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이 또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수술을 하면 반드시 인공수정체를 넣어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인공수정체가 평생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 네. 수정체가 하는 역할이 제가 아까 빛을 꺾어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빛의 굴절이 필요한데 수정체가 없으면 빛의 굴절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우리 망막에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경을 대신하는 것이 인공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오는 인공수정체는 반영구적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평생 동안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 손가락에 올려놓은 인공수정체입니다. 네. 이 전체 길이가 13mm고 요 가운데에 광합부라는 부위는 6mm입니다. 이렇게 작은 수정체가 들어가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평생 동안 문제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인공수정체를 발견한 것은 세계대전 때 네. 조종사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네. 어떤 물질이 눈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 몸에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 물질이구나. 네. 그래서 예전에는 PMMA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네. 인공수정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을 위에를 한 10mm가량 많이 열어야지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크릴이라는 물질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은 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13mm지만 우리가 접어서 2에서 3mm의 절개창을 통해서 눈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 반응도 없고 평생 동안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인공수정체도 난시인 경우와 노안인 경우에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먼저 난시인 경우를 짚어주시죠.
네. 우선 난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빛이 꺾이는 게 수정체 말고 각막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각막이 이상적인 경우에는 구형입니다. 네. 그러면은 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든 수평으로 들어오든 망막이 한 초점을 맺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약간 찌그러진 럭비공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온 빛과 수평으로 들어온 빛 간에 초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익 때문에 생기는 빛이 초점이 나뉘어지는 것을 난시라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좀 약간 노란빛이고 이런 상태였는데 수술하고 나시면 좀 더 밝아지지만 난시가 남아 있으면은 약간 뿌연 것이 이제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난시를 이제 안경으로 교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가 나와서 이것을 눈 안에서 인공수정체를 통해서 난시까지 다 교정하면은 훨씬 더 선명한 시야를 안경 도움이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백내장 수술도 하고 안경도 썼어야 했는데 이제는 인공수정체가 아예 같이 나왔다는 거죠. 예, 이제 난시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네. 난시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해도 난시 안경을 써야 좀 더 선명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인공수정체가 난시까지 교정해주는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노안의 경우는 또 난시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좀 궁극적으로 노안이란 어떤 경우를 정의할까요? 노안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가까운 데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근시 있는 분들도 있고 정시 있는 분들도 있고 원시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모두 다 안경 교정을 하시면 먼 데가 잘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먼 데가 잘 보이는 상태에서 가까운 데를 볼 때 이것이 정상적으로는 수정체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초점을 망막에 맺히는데요. 이 두꺼워지는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떨어져서 수정체 탄성이 감소해서 초점이 망막에 안 맺는 경우를 노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노안일 경우에 인공수정체 삽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노안 교정을 위해서 많은 안과 의사와 안과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가장 이제 발전돼 있는 형태의 인공수정체는 이렇게 가운데 동심원이 있어가지고 먼 데도 잘 보이고 가까운 데도 잘 보이게 빛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먼 데 들어오는 빛도 망막에 맺게 해주고 근거리 60이나 40cm에서 들어오는 빛도 망막에 맺게 해줘서 먼 데도 잘 보이고 가까운 데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력 테스트를 해보면은 먼 데도 잘 보이고 60cm 정도의 컴퓨터 작업도 할 수가 있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도록 초점을 나눠주는데요. 반면에 빛을 나눠주기 때문에 눈부심이나 아니면은 이 빛번짐 같은 그런 부작용은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의 구별이 확실하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눈에 백태가 끼었다고 하죠. 이 네. 경우를 좀 백내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좀 어르신들 중에 특히 이제 그러신 분이 많은데 네. 이렇게 병원에 오셔서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나 몇 년, 10년 전에 백내장 수술 했는데 왜 또 하라 그러냐고 이런 분들이 네. 계십니다. 주로 이렇게 겉에 이렇게 하얗게 살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백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군날개라고 합니다. 분날개. 예, 그래서 이것은 이 눈 겉에 흰자를 결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결막이 원래는 이쪽 바깥에만 존재해야 되는데 각막 위로 자라 들어오는 병이 이제 군날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날개는 눈의 겉에 생기는 병이고 백내장은 눈 속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다르고요.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라 들어 있는 거는 군날개고 네. 이 홍채 안 동공 안에 이쪽에 혼탁이 와 있는 거 이것은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군날개 수술 전후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자라 들어온 군날개를 절제하고 잘 결막을 봉합해서 재발 없이 이렇게 수술 후 상태입니다. 네. 이 우리가 흔히 백태라고 알고 있는 이 군날개의 경우에도 좀 나이가 많을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예,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더 많이 생기고 원인이 100%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야외 활동이나 네. 많은 자외선 노출이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군날개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밖에도 백내장과 구별되어야 할 질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알아볼 질환이 후발성 백내장인데요. 네. 수술하고 초기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깨끗합니다. 주머니 깨끗한데 수술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몇 개월, 어떤 분들은 수년 후에 이 주머니에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탁이 생기면 이렇게 뿌옇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 후발성 백내장의 경우에는 수술방에 가지 않고 외래에서 레이저로 처치하시면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수술 후에 발생하는 건가요? 예. 네. 수술 후에 그 주머니에 혼탁이 생기는 것이고 보통은 이 수정체 제거 후에 남아있는 세포들이 다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 젊은 백내장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발생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네. 녹내장을 또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또 혼동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네, 헷갈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정상 눈의 경우에는 눈 안에 물이 계속 생겨서 배출됩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보통 나이가 들수록 이 배출되는 경로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은 하수구가 막혀서 압력이 올라가듯이 눈 안에 압력이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눈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 안구 전체에 압력이 가해지는데 그중에 여기 시신경 부위가 제일 압력에 약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압력에 눌려서 점차 죽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으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혈색 좋은 시신경이 창백한 시신경으로 변하게 되고 시신경이 죽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시야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내장과 녹내장이 원래는 다른 병이지만 어떤 백내장의 경우에는 급성 녹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백내장이 성숙하게 돼서 너무 이렇게 성숙백내장 하얗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원인으로 인해서 2차적인 녹내장도 또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비문증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날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눈앞에 이렇게 파리가 날아다닌다, 뭐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이 특히 이제 하얀 벽지를 볼 때 더 네.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눈 안에 수정체 뒤와 망막 사이에 있는 물질을 유리체라고 하는데요. 이 유리체가 젤 같은 성질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 액화가 되면서 변합니다. 그럼 그 안에 티 같은 것들이 조그만 공간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이렇게 티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내가 백내장 수술하면 이제 비문증도 좋아지는 거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죄송하지만 백내장 수술하시면 더 잘 보인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티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뿌연 수정체를 이렇게 갈아주니까 오히려 더 밝아져서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문증 수술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비문증은 대부분은 한 90에서 95% 이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두고요. 그렇지만은 일부에서는 망막이 찢어지거나 망막이 떨어졌을 때 이런 비문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백내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내장과 노화는 초기 증상이 같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네, 처음에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일단 백내장은 우리가 굴절 이상을 규정했을 때 먼 데가 잘 안 보이는 질환이 백내장이고요. 네. 노화는 먼 데가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 볼 때 잘 안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네, X입니다. 원래 시험 볼 때 무조건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보통 X가 답인데요. 그렇죠, X죠. 네, 백내장 이제 초기신 경우에는 경과 관찰 하셔도 되고, 이게 백내장이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진행하는 병은 아니니까 좀 경과 관찰 하셔도 되는데요. 시력이 너무 나빠지기 전에는 이제 수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요. 과거에 라식 수술을 했다면 백내장 수술은 받을 수가 없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 네. 예. 라식 수술을 하셨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단 이제 우리가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검사가 눈 안에 인공수정체 도수 검사입니다. 그것이 맞아야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인공수정체 도수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각막 수술을 받으면은 공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러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정확하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 후에는 안구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이건 O인가요, X인가요? 네, O입니다. 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내장 수술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한 2에서 3mm 절개를 합니다. 그럼 글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신경들이 잘리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신경이 이제 다시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세모 하겠습니다. 세모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안 교정 렌즈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렌즈를 할 경우에 이제 보통 먼 데가 잘 보이게 맞추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먼 데가 잘 보이는 경우에는 가까운 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돋보기 안경이 필요하고요. 혹은 이제 원래 근시였던 분들은 수술 후에도 근시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시로 맞추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가까운 데 볼 때는 맨눈으로 보시고 먼 데 볼 때는 안경을 쓰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내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친척분 중에 과거에 백내장 수술을 했었는데 다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백내장은 재발을 잘하나요? 백내장 수술 후에도 수술을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재발이 잘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후발성 백내장입니다. 네. 후발성 백내장 경우에는 비교적 흔하게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외래에서 쉽게 처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수정체 이탈, 탈구 이런 것입니다. 네. 아까 제가 우리가 백내장이 있으면은 주머니 안에다가 수정체를 넣는다 그랬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주머니가 약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 본인이 원래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덜어 계시고 아니면은 외상에 의한 백내장인 경우에는 수정체를 잡아주는 끈들이 약해져 있어서 수정체가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체가 이탈하게 되면 시력도 떨어지고 난시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망막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이걸 제거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정체를 제거를 해주고 이제 넣을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수정체를 눈에다 꿰매줘야 되는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는 후발성 백내장인 경우고 이것은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당뇨가 심해도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질문대로 당뇨가 심해도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 수술 자체는 당뇨가 심해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 자체가 이제 눈에는 일종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아주 약하지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염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요. 네.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당뇨 망막병증이라 그래서 망막에서 물이 자꾸 샙니다. 이런 분들이 수술을 받게 되면 더 많이 셀 수가 있고 그러네요. 이런 것이 그런 망막 부종이 생기면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당뇨를 좀 조절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해서 이런 합병증이 좀 덜 생기도록 혹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백내장을 수술할 때 넣는 인공수정체는 평생 쓰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해야 하나요? 네, 인공수정체 연구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네, 현재 지금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인공수정체 자체는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평생 가져가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수정체 이탈이나 탈구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백내장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내장 수술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예. 저는 백내장 수술은 청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 우리가 뭐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은데 뭐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하지만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술이 잘 되고 나면 시력이 젊을 때 시력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본인 주름살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이렇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젊을 때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사실 장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백내장은 수술 잘 되고 나면 옛날처럼 잘 볼 수 있으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안과 노창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노화가 빨리 오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눈인데요. 눈에 이상 증세가 있을 때 노화로 인한 그런 현상이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안과를 찾아서 진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